네, 본격적으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와운의 파트너 강준영 멘토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윤여민 멘토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반도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기술주들이 조금 힘을 내는 모습이고요.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기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강준영 멘토께서는 반도체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게 요즘 항상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때 중요한 게 이제 좀 구분을 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계속해드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소위 말해서 이제 챗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재고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는 재고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생산을 해달라고 하는 만큼만 생산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붐이 불고 있는 부분은 일단 시스템 반도체 쪽이 지금 붐이 불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도 AI라든지 하는 그 챗봇의 그 설계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데 네. 이러한 부분을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나라의 그 AI 챗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 메모리 부분이 일단 저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는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고요. 네. 그로 인해서 감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반도체 안에서는 3나노, 뭐 5나노, 뭐 이런 식의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점을 둡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급이 줄어드는 모습, 공급 증가세 자체가 좀 증가하는 부분 자체가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나타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반도체가 수급상으로 좀 이제 안정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관심을 두기보다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한테 여러분들이 차라리 관심을 좀 더 두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비 관련주라면 어디를 특징적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장비 중에서도 네. 아까 방금 말씀해 드렸던 AI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최첨단 반도체가 되겠죠. 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극자외선 관련된 종목군들, 소위 말해서 이제 SNS텍이라든지 오늘 이제 급등하고 있는 FST라든지 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보다 더욱더 강하게 일단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냥 주를 한번 읊어드리자면은 네네. 반도체 안에서 이제 전공정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죠.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 말씀해드리면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원익 QNC, 파크 시스템즈, 유진테크, PSK, 사이맥스, APDC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네네. 오늘 시장의 강세는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FST라든지 SNS텍 같은 종목군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일단 해두시고 우리 시장에서는 AI 관련된 부분 미국처럼 같이 붐이 불고 있는 부분을 보고 싶지만 그런 종목군들은 많지가 않고 차라리 그걸 더욱더 활성화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가 일단은 필요하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에다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급 과잉 이슈라든지 재고가 많다라고 하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전공정 업체들의 설비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이들 장비 종목들 먼저 보시고 네. 두 번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그러한 업체들로 순서를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강세를 얘기를 해주셨고 시스템 반도체가 국내 시장에는 뭐 일단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큰 회사들은 없기 때문에 해외 미국이나 이쪽이 시스템 반도체가 커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소부장인 것 같다. 그중에 전공정 그리고 극자외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주는 이제 앞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윤여민 멘토 얘기 좀 하실까요? 어떻게 강준영 멘토 의견하고 비슷하신가요?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메모리 업황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의견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이제 업황이 터닝 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런 측면에서 실적 시즌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설날 연휴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다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31일 날 지금 상세 지금 실적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다음 달 1일에 AMD 그다음에 뭐 2월 3일엔 애플, 퀄컴, 이제 인피니온이 차례대로 좀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AMD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업계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PC 재고 조정까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실적이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여기서 나오는 이제 올해 포워드 가이던스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탈중국화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가속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스케줄 관련돼서 뭐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탈중국화 관련된 스케줄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주가에 있어서 좀 상당히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AI라든지 지금 뭐 챗 GPT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뭐 시스템 쪽에 대한 어떤 반등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반대적으로 역발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메모리에 대한 어떤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런 악재들이 지금도 나오는 상황에서 주가가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그게 이제 하방을 좀 지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지금 200주선, 61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장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는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2월 초 이후에 지금 주가 상황은 지금 제일 좋죠. 지금 코스피 지수는 2,427까지 오늘 올라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AI 쪽에 대한 관심이 많긴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든지 AI 쪽이 어느 정도 커가기 시작하면 결국엔 메모리도 따라가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클레이즈에서 더 이상 그 반도체 주가가 10월 달 상황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저점은 찍은 것 같다. 뭐 이런 보고서도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운 날씨가 좀 가시면 봄바람이 불면 2차 전지를 다시 봐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주가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주정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예, 일단은 우리는 굉장히 추운데 네. 미국은 이제 좀 따뜻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 제가 저번에 그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날이 조금 풀리면은 2차 전지가 되었던 테슬라 주가가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테슬라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슈들이 좀 있었죠. 기본적으로는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하는 부분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이제 본격화한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은 나오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일단은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점유율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내에서는 테슬라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일단 미국 애널리스트에 의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전기차 판매 중에서 거의 한 50% 이상이 일단 테슬라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미국에서의 어떤 전기차 시장에서의 확고한 지배력 자체는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올해부터 시작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된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테슬라의 성장 자체가 올해 다시금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을 해볼 부분은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답니다. 네.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향후에 전기차를 산다면 어떤 전기차를 사겠습니까? 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더니 절반 이상이 테슬라의 모델 Y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향후에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테슬라의 독주 자체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서 가장 또 중요한 시장들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중국도 이제 리오프닝을 지나서 중국 시장이 일단 정상화된다면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의 증가 이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테슬라 주가 차트를 한번 보고 나왔는데 차트가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테슬라라고 하면은 이제 보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보기 싫어도 지금은 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슬라를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테슬라의 주가가 국내 2차 전지 대장주들의 그렇죠?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여인 멘토하고는 이 얘기 좀 해보죠.
LG에너지솔루션은 원래 1월 말쯤에 블록 딜 그러니까 그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단 말이죠. 네. 그거 좀 걱정 안 해도 되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고 삼성의 SDI가 유독 오늘 좀 강한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오버행 이슈 좀 계속 나오고 있죠. 결국 이제 우리 사주 관련된 좀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유통 물량이 한 23% 정도가 지금 이제 시장에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공모가가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뭐 60만 원 대비해서 그래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공모가 대비해서는 50% 이상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차익 실현하는 욕구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직원들 지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근무 연차에 따라서 1억에서 4억 정도까지 배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4억 한도까지 좀 보유를 했다고 한다면 거의 뭐 2억 넘는 평가 차익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 또 시장 자체가 뭐 여전히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채용 물량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목표 주가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보게 된다면 대부분 뭐 60만 원에서 지금 70만 원대까지 넘어가는 좀 그러한 좀 목표 주가가 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낮추는 곳은 없나요? LG에너지솔루션 목표 주가는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하나요, 증권사들? 네, 대부분 다 추가 상승 여력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양산이 좀 본격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좀 펄을 더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버행 이슈가 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저가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 주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오버행 이슈가 좀 지나고 나면 좀 판가름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만 뭐 그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좀 흔들림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지금 반등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GM과 관련된 부분에 좀 뉴스에서 좀 반응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LG에너지솔루션하고 GM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지금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지금 미국 현지 공장에 지금 3공장까지 이제 짓거나 설립을 합의로 한 상태인데 여기서 4공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약간 백지화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이랑 좀 GM이 약간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꼭 GM만을 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혼다라든지 뭐 스탈렌티스 같은 사실은 여러 고객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GM에 올인하지 않겠다라는 좀 그런 의도도 좀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양쪽이 좀 기싸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좀 백지화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 SDI가 좀 반대적인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삼성 SDI가 네. 오늘은 좀 반등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4공장에 대한 뭐 백지화 관련된 얘기는 뭐 구체화적으로 좀 이뤄진 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하고 손을 잡게 되는 모양새긴 한데 일단 GM 같은 경우에 LG하고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공장은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공장은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완성차가 엔진이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지금 전기차는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내재화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GM하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의 이 공장 짓는 게 무산이 되면 아마도 삼성 SDI로 갈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삼성 SDI가 오늘 좀 장중에 강하게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큰 업체들 세트 업체는 얘기했고 보통은 이제 세트 업체가 가느냐 아니면 거기 2차 전지 소재주가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준영 멘토까지서는 아까 테슬라 얘기만 하셨으니까 네. 이 소재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소재주들도 일단 나쁠 부분은 없죠. 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소재보다는 셀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좀 현명하다 이렇게 소재보다는 생각이 셀을 듭니다. 봐야 된다라는 방금 의견이군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실 때 미국에서 이제 미국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차 전지라든지 하는 부분을 굉장히 좀 키워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한 50% 정도 지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 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GM하고 LG에너지솔루션 사이가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균열이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균열이 좀 보이면 중국의 뭐 CATL하고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삼성 SDI라든지 하는 업체들하고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치포 동맹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신기술이라든지 향후의 먹거리 부분에서 미국이 중국을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얘기 자체는 글로벌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야심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예전에 하웨이가 좀 어그러진 것처럼 CATL도 그 룸 자체를 좀 뺏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룸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누가 가져갈 능력이 될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가장 그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뭐 관련된 솔브레인이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거기서 가장 네. 먼저 흐름을 잡고 있는 셀 업체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재보다는 셀업체 보자라는 네. 의견이시고요. 윤여민 멘토께서는 양극재 관련주들 최근에 판가 하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떠시고 셀이 나는지 소재가 나은지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일단은 양극재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제가 볼 땐 초미의 관심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만 결국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증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담보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좀 둔화가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판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어닝 쇼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만 결국 저는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상황 같은 경우가 좀 더 그 매수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양극재 관련된 부분은 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셀에 대한 부분도 좀 분명히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 소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무거운 상황이죠. 그런 네. 측면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소재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양극재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양극재에 관련된 쪽도 좀 같이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 중에 에코프로비엠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오랜만에 테슬라 주가 강하게 나오면서 반등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2차 전지 관련된 전반적인 관련주들을 저희가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는 지난번에 이채원 의장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얘기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방송 들으셨으면 물가가 너무 올라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오래된 기업들, 이미 설비 투자가 다 돼 있어서 자산이 많은 기업들, 이게 도리어 시장의 장벽으로 작용을 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가치주에 좀 주목할 시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 계신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다시 성장주가 좀 꿈틀거리는 모습이거든요. 강준영 멘토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좀 많이 이제 경기가 위축이 된다든지 경기가 침체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자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이 얘기 자체는 이 자금의 성격이 가치주, 소위 말해서 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고 투자하는데 베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어떤 성장성, 소위 말해서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만 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 돈 자체는 리스크를 감안하고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장 안에서는 메타버스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네. 아니면 게임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성장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성장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테크 관련된 종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저는 사실은 피보다 진한 게 돈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돈의 흐름 자체가 성장주로 가고 있는데 아니야 가치주라고 이불로 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돈의 흐름 자체가 성장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번 파동에서는 성장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보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전히 싶습니다. 성장주의 매수의 매력이 남아있다 네. 이런 말씀이세요? 윤현민 멘토께서는 방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 좀 내보냈는데 최근에 외인들의 매수가 포스코홀딩스, 현대, 기아 이쪽으로 좀 몰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줘야 될까요? 오늘도 외국인이 꽤 많이 삽니다. 코스피에서 지금 5천억 이상 매수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주라고 좀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성장주입니다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측면을 봐야 되지 도리어 않을까. 성장주로 예. 보자. 포스코도 2차 전지 같은 거 하고 네. 결국에는 전기차, 현대기아도 하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이제 가치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지금 원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성장주, 가치주 어떤 이러한 좀 측면보다는 제값을 못 받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좀 매수세가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그러한 측면에서 연초부터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섹터가 움직였던 것 자체는 그런 부분을 좀 반증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AI와 관련된 부분들,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그러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어떤 매출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인다. 결국 시장이 많이 커간다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상존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좀 패턴들이 다시는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좀 반도체로 다시 한번 좀 훈풍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성장주의 흐름은 좀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떤 고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담보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가 매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좀 빠르게 좀 선순환이 돌면서 좀 고루고루 섹터들이 같이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냐 가치주냐 어떤 이런 판단보다는 네. 얼만큼 제값을 못 받고 있느냐, 좀 많이 좀 수급에 비었느냐, 좀 이런 측면을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장 가치 뭐 이거는 뭐 저희가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강준영 멘토께 현대기아, 현대차하고 기아차 주가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15만 원까지 내려갔던 현대차의 주가가 17만 원 반등했다가 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좀 힘을 내고 외인들이 좀 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좀 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미국의 법안이 어떤 식으로 뭐 변할 수 있는지 네네. 뭐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가치주, 성장주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저는 거기에 이제 주안점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부가 어느 쪽으로 돈을 쓸 수 있는가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제 특별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GDP를 올리기 위해서는 소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경기가 후퇴기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소비를 하기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수출하기도 어려워지니까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어떤 흐름 안에서는 뭐 사실은 이제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뻔하죠. 뭐 자전거 도로를 닦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댐을 짓는다든지 하는 부분들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이미 성장되어 있는 기업들 이미 가치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숙 단계에 들어선 산업들이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돈을 쓰려고 하는 쪽이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장주 쪽으로 돈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치주 주가가 많이 빠졌다 실적 대비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디에 일단은 자산을 투입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가치주 성장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가치주 성장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정부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살짝 피하셨는데 윤현민 멘토 현대차, 기아차 지금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현대차, 기아차는 조금 더 반등의 여진이 있다. 네. 다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관련돼서는 좀 상당히 좋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제 IRA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유럽 관련돼서도 지금 또 유럽도 지금 IRA 관련된 부분들 좀 진행하려고 하죠. EU에서 어쨌든 지금 자기 나라에 지금 공장을 짓고 여기서 좀 서플라이 체인을 좀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세계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 현대차 기아에게 좀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좀 이제 관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다시 떠오르는 뭐 신성장 동력을 할 수 있는 게 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G90 관련돼서 아마 자율주행이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또 다른 좀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중소형처럼 움직인다기보다는 좀 이러한 좀 모멘텀을 갖고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전 네.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좀 더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사이드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앞서 시작하면서 제가 전반적인 상황은 오스템 임플란트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요. 전문가들하고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그다음에 혹시 지금 거의 18만 원 같지만 또 사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듣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강준영 매도 제가 지금 두 가지로 갖고 있는 사람, 혹시 또 사볼까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고, 무조건 홀딩이고 일단 일단은 19만 원은 최저가 될 테니까 예, 일단 홀딩이고 신규로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낫다. 네. 안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신규로 종목이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종목이 일반적인 수급이라든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일단은 좀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불확실성 자체가 굉장히 좀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이 종목이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 앞서서 말씀해드렸던 2차 전지 셀 업체라든지 네.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종목이 빠지지 않았는데 종목을 일부러 먼저 팔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준선 자체를 두자면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네. 단기적으로도 일단 계속 홀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19만 원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공개 네. 매수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고, 그 위로 갈 가능성은 없나요? 윤여민 멘토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좀 이제 약간 경영권 비슷하게 좀 이렇게 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KCGI가 지금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좀 고려한다는 좀 기사는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확정이라고 좀 보긴 힘들 것 같고, 일단 어쨌든 간에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지분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결국 이런 측면에서 주가는 좀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좀 매수가 몰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기존 보유자들의 좀 영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신규 매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제 어떤 임플란트 쪽보다는 차라리 미용, 의료기기 같은 좀 다른 쪽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하나는 앞서 이제 공개 매수에서 상패로 가는 길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상패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원래 돈 잘 버는 회사들은 주식시장에 남아있기를 좀 싫어하죠. 왜냐하면 많은 주주들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싫어서 회사가 계속 현금을 잘 번다라고 하면 굳이 밖에서 자금 조달 안 하고 난 회사 번 돈으로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만큼 자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서 PF가 인수한 이후에 상패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여기서 19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거는 이 공개 매수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19만 원보다 높으면 굳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공개 매수가 무산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더 갈 수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공개 매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가를 낮추려고 하겠죠. 여기서 주가가 떨어져야 19만 원에 팔려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 앞으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들하고 시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준영 멘토 가져온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 SDI, 미 수주 모멘텀 확대가 기대된다. 2차 전지 관련주 가져오셨고요. 윤여민 멘토도 대보마그네틱, 결국엔 두 분 다 오늘 2차 전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비 플러스 소재, 투트랙으로 달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먼저 삼성 SDI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이제 돌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보완 자체가 이제 본격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시장 안에서는 이걸 계산을 좀 해보니까 미국이 지금 필요로 하는 2차 전지의 공급량보다
수요량 자체가 거의 2배 이상 일단은 좀 확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 SDI의 경우에는 중국 쪽의 매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높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ESS 부분에서도 미국 쪽으로 지금 진출 부분이 굉장히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일단은 매출처의 다변화라든지 하는 부분이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삼성 SDI는 지금 부분에서는 이전의 고점 언저리까지는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한 74만 원 정도 일단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은 60만 4천 원 일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앞서도 저희가 2차 전지주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74만 원 제시하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윤여인 멘토 대보 마그네틱 얘기 듣겠습니다. 예, 일단 뭐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탈철기 관련된 쪽에서 1위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쪽 제조 공정에서 좀 철 성분을 좀 제거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철 같은 경우 2차 전지 배터리 조제에 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최고의 좀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작년 5월부터 CATL 향으로도 좀 장비가 납품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세가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리튬 소재에 관련돼서 지금 신사업으로 먹거리를 키우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리튬 소재에 관련된 이제 사업 같은 경우 향후 2, 3년 내에 탈철기 등 2차 전지 좀 장비 매출 규모를 좀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올해부터 지금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 지금 생산이 본격화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음성 공장에 지금 이제 증설하는 부분들 진행되고 있죠. 지금 한 6공장까지도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게 되면 120억 지금 투자를 좀 추가로 한다라는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증설, 또 추가 매출이라는 좀 선순환을 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장비 쪽 지금 네.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소재라는 어떤 신소재 관련된 좀 먹거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투트랙으로 지금 제가 볼 때 모멘텀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랑 손절가도 제시를 좀 해주시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74,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5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목표가 74,000원에 손절가 55,000원 대보 마그네틱 제시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강주영 멘토 그리고 윤여인 멘토하고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